안녕하세요. 여러분 또 이렇게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. 이제 열차는 계속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그 하얼빈을 가기 위해서 연길에서 이제 그 4인실 침대차를 잡잖아요. 그 차를 타고 이제 밤새도록 갑니다. 한 12시간 이제 가는 거거든요. 이제 가는데 한 가지 불편했던 점은 그 앞 옆에 제 층에 그 앞에 아가씨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, 물론 뭐 이불을 다 덮고 벽 쪽을 향해서 자고 있습니다만은, 그 화장실 이렇게 갔다 오고 할 때 아이 그 조심스럽더라고요. 그냥 부석부석 대고 그래가지고. 그리고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 또 거기 부부가 양쪽에 이렇게 있는데, 잠자고 있는데 또 문소리도 나고 그래서 참 아주 좀 불편해하긴 했습니다. 어떻게 하겠습니까? 뭐 중국 사람들도 다 그러고 다니니까 뭐 그러니 다 하겠죠. 그래서 이제 잘 자고 4시쯤 이제 다시 또 일어나서 그 복도가 있거든요. 그 복도에 나가서 이제 커튼을 열어보니까 광활한 대지가 이렇게 어렴풋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. 그럼 점점 날이 밝으면서 큰 그런 그 아주 넓은 그런 그 이렇게 땅이 이렇게 펼쳐지더라고요. 근데 이걸 보고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은 이제 거의 다 그러는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러시아 여행할 때 그런 걸 보고, 또 그 전에 중국에 와서 이제 여행하면서 처음에 그런 넓은 그 땅이 그냥 놀고 있는 그런 걸 보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, 야, 저 땅 우리 한국에 있으면 뭐 정말 개발을 잘해서 참 낙원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을 텐데, 저 넓은 땅이 왜 이렇게 놀고 있나, 그런 생각을 아마 대부분 다 가졌다고 얘기하는 소리를 저도 듣고, 저도 처음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봤었어요. 계속 이 열차는 달리고 있고, 이제 7시쯤 되어 가지고 좀 서둘러서 이제 세면을 다 했어요. 이거 한번 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, 한번 케냐를 갔는데 그 여러 시간 1박 2일 동안 먼 그 장거리 비행기를 타고 케냐의 그 라이로비 공항에 딱 내리니까 벌써 우리를 마중한 버스가 기다리고 있어요. 그 버스를 그냥 탔어요. 그리고 하루 종일 이제 아프리카의 그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그런 곳을 하루 종일 다녔지요. 근데 그걸 미리 알았으면은 비행기 안에서 다 이제 세수도 하고 가다 등고 그리고 내렸을 텐데, 그걸 몰라서 그 사파리를 그냥 하루 종일 간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열차 안에 있는 그 세면실에 가서 다 이제 미리 다 세면을 하고, 그리고는 이제 그때 이제 그 아래층에 탄 부부가 내리더라고요. 그래서 방금 서로 인사를 나누고, 전 짐을 내려놓고 빨리 이제 라면 하나를 끓여 먹고 그리고 차 한잔 마시고 이제 내려야 되겠다. 그리고 하고 이제 그 뜨거운 물을 이제 제가 부었지요. 중국은 그 칸칸마다 워낙 그 장거리 여행을 하기 때문에 조그만 이런 식탁이 하나 있고, 그리고는 이제 큰 이렇게 보온병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또 그 밖으로 나가면 또 큰 그런 뜨거운 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온수통이 또 크게 있어서 거기서 이제 받아서 항상 이게 필요할 때마다 이제 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춰져 있어요. 아마 이건 참 좋은 그런 그 시스템인 것 같아요. 뭐 그 사람들은 이제 워낙 그 장거리 여행을 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따뜻하게 물을 부어놨는데, 이 어제 그 청년이 이제 오면서 뭐 얼마 안 있으면 내리게 되니까 빨리 이제 준비하는데, 우리들도 좀 더 많이 남은 줄 알고 한다 얘기하다 보니까 거의 다 왔다고. 그래요. 그래서 이제 그 라면은 먹지도 못하고 그냥 두고 커피만 얼른 마시고 그리고 이제 내렸어요. 그런데 그 할빈역이요, 우리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역이지 않습니까? 그 안중근 의사가 이제 그 중국의 이등 방문이라는 그 사람 저격한 곳이 바로 그곳이잖아요. 바로 그 역에서 그랬잖아요. 제가 이제 그 전에 한번 그 지인과 함께 그 할빈을 간 적이 있었어요. 근데
가서 그 안중근 의사에 대한 그 유적지나 뭐 이런 걸 이렇게 좀 알아보려고 해도 이분도 모르고 거기 사는 분들도 모르더라고요. 그래서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이번에 그 장소라도 좀 이렇게 보고 사진이나 좀 찍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, 그래서 이제 그 청년에게 얘기를 했더니 청년이 이제 영무원에게 물어보더라고요. 그랬더니 그 영무원이 하는 얘기가 전에 있었는데 지금 공사를 다시 하느라고 다 지워졌노라 그러면서 대강 그 요 부분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셋이 사진을 찍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제 다시 하얼빈을 또 방문을 그 후에 했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 가서 시진핑을 만나가지고 그 안중근 그 이제 의사의 어떤 기념물이라든가 그런 걸 복원을 잘 좀 해달라고 부탁해서 제가 나중에 갔더니 그 하얼빈역 그 바로 옆에 아주 잘 그 이렇게 따로 이렇게 그 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안중근 의사의 친필도 있고 그 어머니가 남긴 유명한 이야기도 이렇게 쭉 전시되어 있고 잘 이렇게 해놨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보기도 하고 또 7.3.19 때도 그때 일부러 가서 또 보고 오고 그랬으면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다시 여러분에게 이제 자세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나갔지요. 나갔는데 곧 나가기 직전에 중국 사람을 하나 또 남자를 만났어요. 근데 이 사람 굉장히 반가운 사람이에요. 왜냐하면 제가 연길에 가서 이틀 동안 있을 때 하루는 그 러시아, 중국, 북한 그 삼각 지역을 꼭 좀 제가 가보고 싶었어요. 그 훈춘 이런 데는 좀 여러 번 다녀오긴 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못 갔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때 하루 시간을 내서 지인과 함께 같이 이제 훈춘을 해서 거기를 갔다가 이제 왔는데 그때 그 지금 만난 그 남성이 거기를 왔었어요.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해박하더라고요. 역사 지식이. 그 지인하고 이제 서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눈 걸 보니까 자기는 할머니 집인데 그곳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거기를 왔었노라고 하면서 또 자기 집으로 지금 왔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렇게 역사에 참 관심 있는 사람 또 자기들 나름대로 또 그것을 보고 연구하고 그렇게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눈에 띄는구나 하고 상당히 좀 좋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표를 내고 나갔는데 보니까 이제 거기 그쪽 여행사 이제 사장님 50대 중반쯤 되는 사장분이 제 이름을 크게 함으로 써가지고 이제 들고 있더라고요. 반갑게 만나고. 근데 그분이 영어를 좀 조금씩 하시더라고. 그런데 연길에서 제가 출발할 때, 그, 중국어도 잘 못하면서 나이도 이렇게 많이 든 분이 아니 어떻게 그 만주리까지 도대체 여행을 하겠느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분이. 정말 갈 수 있겠느냐고 자꾸 대묻고 하더라고요. 나는 그냥 나왔으니까 간다고 그랬죠. 그랬더니 그 할빈에 가면은 영어를 조금 하는 사장님이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밥을 안 먹었다니까 호텔에 가서 이제 밥을 먹었는데 이제 한화로 3,200원짜리 국수였어요. 근데 제가 이제 그 여행을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해보니까 경험상으로 이렇게 옵션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비상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인민폐 이제 중국 돈으로 좀 환전을 좀 어느 정도 해가지고 갔었죠. 그래서 이제 제가 지불을 하고 그리고 나는 밖으로 나가니까 이제 봉고 버스가 한 대 와 있어요. 그게 이제 한 20여 명 타는 조그마한 차였는데 그걸 타고 이제 그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. 그래서 타라고 해서 같이 탔는데 이제 같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. 자,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때에 이 사람들 여행하는 것을 보고 중국에서 여행하는 건 이런 방법으로 여행을 하는구나.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. 첫 번에요. 그래서 그때 돌아와 가지고 중국 여행은 그렇게 하는 거야. 그렇게 제가 확실하게 그때 이제 이렇게 얻은 바가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
뭐 여행사도 통하지 않고 뭐 비행기 표나 끊고 뭐 특별히 또 어떤 저기 어 빠른 열차나 타야 하는 경우, 그런 경우만 부득이할 경우만 이렇게 끊고, 국내선 뭐 이런 거나 이제 탈 경우는 끊고, 그리고 여행 그 관광객이 여행하는 건 아무 준비도 없이 가는 거죠. 가서 호텔에서 이제 여행사 직원을 좀 만나겠다 그러면 불러줘요. 그러면 그분들이 오면은 거기서 이제 계약을 하지요. 나 이틀 동안 어디를 가고 싶고, 당신은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라는 건 또 이제 진행하겠습니다만은,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 추천한 데를 가지고 이제 2박 3일, 2박 3일 거기서 여행을 이제 하기죠. 어느 도시에 가면 다 이제 그렇게 하면 돼요.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만 제가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담고, 이제 그 계획표를 이제 저 혼자 짜가지고 가서, 이제 여행사는 거기서 이제 현지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. 근데 이제 대부분이, 어떤 분들은 그 뭐 요금을 더 비싸게 받지 않느냐, 뭐 바가지를 쓰지 않느냐, 그런 얘기를 하는데, 제가 그 호텔에서 이렇게 계약하면서 호텔 그 직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렇게 바가지 씌우고 그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뭐 과하다 그런 느낌은 별로 안 들고, 뭐 정직하게 잘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중국 사람에게 하는 그대로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뭐 지금은 제가 그런데 하나 신경 안 쓰고, 뭐 바가지 씌운다 안 씌운다, 뭐 많이 받는다 안 받는다, 이런 개념은 제가 아주 머릿속에 싹 사라져 버려서 없고, 가서 이제 잘 그 직원하고 얘기하면서 좀 싸게 해달라, 편히 해달라, 뭐 이렇게 좀 싸게 해달라고, 그러고 하면 또 자기들이 좀 싸게 깎아주기도 하고 그래요. 그러니까 그런 건 아무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. 이제 그런 시스템을 제가 이제 터득해 해서 굉장히 좋았어요. 그걸 알고 제가 1차에서 그걸 알고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갈 때 아주 좋았어요. 그 방법을 제가 알고 와서.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봉고를 타고 이제 제일 먼저 간 곳이 그 할빈 롱탑이라고 해서, 그때로는 그러더라고요. 뭐 세계에서 무슨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철탑을 얘기하는 거겠죠.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있는 그 TV 탑 다음 가는 높은 탑이 이 탑이다,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제 올랐지, 올라가. 거기도 이제 2만 원, 한화 2만 원 이제 또 옵션으로 받더라고요. 올라갔는데 뭐 할빈 시내를 쭉 돌아보고, 그 안에 통신 시설, 또 뭐 식당, 뭐 이렇게 놀이 시설, 또 뭐 세계에서 제일 높은 철로 되어 있는 뭐 근해도 그 안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돌아보고 그랬습니다. 근데 저는 이미 벌써 에펠탑도 가서 올라보고, 뭐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올라보고, 동경의 뭐 동경탑도 올라가 보고, 그런 높은 데는 좀 이렇게 올라가 본 경험이 있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, 또 기분은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내려왔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는데, 거기에서 조그만 말다툼이 생기더라고. 운전기사하고 그 여행객 중에 어떤 한 젊은 남자하고 서로 그냥 좀 말다툼을 하는데, 나는 모르죠. 근데 내 옆 뒤에 앉아 있는 어떤 아가씨가 한국말로 저거 왜 다투는지 아세요? 그러는 거, 이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반가워가지고 했더니, 그 아가씨는 이제 교민인데 한국의 그 세종대학 그 대학원에 다니는데, 방학이 돼서 이제 와가지고 어머니하고 같이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. 굉장히 반갑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떠나면 뭐 힘들지 않겠느냐, 뭐 어렵지 않겠냐,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, 물론 간단치는 않지요. 그러나 이렇게 뜻하지 않게 좋은 그런 안내하는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요. 어쨌든 여행을 떠나기만 하면은 다 되더라고요. 뭐 하나 어려움 없이. 자, 이제 그래서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, 그 본래 돈을 낸 거하고
뭐 그날 점심 먹고 우리가 갔는데 그 식사도 좀 부실하고 뭐 그렇다, 그러니까 항의하는 그런 뜻으로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듣고 자기는 이제 내가 한국 사람인 걸 그 차에 탈 때부터 알았는데 거기도 저분이 혼자 이렇게 여행을 한 걸 보니까 중국어도 좀 꽤 잘하고 그런 분일 것 같다고 생각하고 아는 체를 안 했는데 아무 수도 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좀 도와줄 필요가 있겠다 싶었다 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 주어서 너무 고마웠어요. 어머니랑 같이 그날 하루 종일 여행하는데 참 좋았어요. 그리고 이제 다음에 그 호랑이 동물원을 갔는데 그 호랑이 동물원 1,000마리 정도의 호랑이 있다고 그래요.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. 잠자는 녀석, 뭐 거닐고 있는 녀석, 뭐 아주 뛰는 녀석, 뭐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 궁금해했던 게 뭐냐면 이 녀석들 사료를 다 뭘로 어떻게 되나 그게 궁금했는데 어떻게 제가 그 해답은 얻지 못했습니다만은 아니 닭을 하루에 줘도 몇천 마리씩 줘야 할 것이고 토끼를 줘도 몇천 마리씩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저걸 사육을 하나 이제 그런 의심을 가졌긴 했습니다만 자기는 나름대로 어떤 제가 모르는 또 방법이 있겠죠. 근데 거기 들어가는데 어떤 남성이 모자를 벗고 돈을 걷어요.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아가씨가 하는 얘기가 이제 거기 들어가면은 그 이벤트가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돈을 좀 내는 거라고 내도 되고 안 내도 된다고 그래. 그래서 나도 10원 이렇게 넣었어요. 자, 그래 들어갔더니 이제 어떤 이벤트냐면은 저기서 이제 승용차가 오더라고요. 근데 뭐 큰 쇠파프로 막 다 이렇게 차 전체 이렇게 지붕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씌웠더라고요. 그리고 지붕에 이렇게 구멍이 하나 났는데 이제 그 차가 오더니 그 구멍으로 다 한번 팩 이렇게 내보내더라고요. 닭이 파삭하고 나르는 거예요. 그런데 어느 사이에 호랑이 3마리인가요? 팍 달려오더니 그 날아가는 그 닭을 채는 거예요. 그러니까 더 높이 나르면 호랑이가 거기까지 못 뛸 텐데 그 높이 나르기 전에 탁 채는 거예요. 어떻게 이렇게 민감하게 잘 채는지 아마도 이제 많이 뭐 훈련도 했는지 모르겠지만 눈치가 다 있겠죠. 그런 차 오면 저기서 딱 나온다. 아마 그런 이제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노리다가 이제 탁 이렇게 채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 온 또 다른 팀들은 그 호수가 있는데 호수에다 오리를 한 마리 이렇게 띄우니까 이제 호랑이들이 또 쫙 덤벼들면서 제일 먼저 앞서가는 녀석이 그 오리를 잡아 채더라고요. 제가 거기서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은 그걸 채지 못한 호랑이들이요. 그 닭을 물고 있는 그녀석에 가서 뺏어 먹으려고 안 하고 아주 신사적으로 딱 너 맛있게 먹어 뭐 그런 표정 같은 모습으로 딱 이렇게 다 이제 자기 이렇게 피해 가는데 이야 저 녀석들 굉장히 신사적이다 그런 생각을 좀 혼자 그냥 해 봤습니다. 그런 동물의 세계도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규칙이 있고 또 서로 이렇게 저거지 않는 뭐 다른 그 야생 세계에서는 또 치열한 그런 다툼이 있긴 하지만 또 그런 면도 있다는 걸 제가 여기서 봤습니다. 그리고는 이제 그 하얼빈이 빙등제로 유명하잖아요. 세계 3대 빙등제가 열리는 그랬던 1월 달에 열리거든요. 그런데 이제 6월이니까 거기는 없고 큰 건물에다가 그 안에 이제 그래도 얼음 조각품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. 그래서 두꺼운 옷을 입고 들어가서 이제 보고 나와서 이제 그 아쿠아룸이 또 있어서 아쿠아룸에 가서 또 그 학생하고 그 어머니하고 옆에서 설명을 해 주어서 아쿠아룸에 가서 그 여러 그 이제 물고기들이 사는 모습 또 거기 이제 물고기들하고 거기 사육하는 그 사육사하고 거기서 또 이렇게 재밌는 그런
뭐 키스도 하고 뭐 안아주기도 하고 그런 장면을 이제 봤습니다. 그리고 그날 이제 마치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호텔에 돌아와서 그 사장님이 또 저를 기차역까지 잘 안내를 해 주어서 저는 다시 또 기차역에 와가지고 그때는 4인실 침대 칸을 또 타긴 했는데 1층이더라고요. 그래서 1층에서 다시 또 12시간 한라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. 또 여러분을 또 만나서 또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요, 참 여러분께서 들으시면서 어떤 그 느낌이 드실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10년 전의 이야기를 어제 일어났던 일, 어제 바로 겪고 와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것 같잖아요. 굉장히 즐거워요. 여러분, 여러분 여행 갔다 오셔서 그냥 되게 묶어두시지 말고 저처럼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요? 너무 좋고 이게 또 영상으로 마음속으로만 담아있다가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건데 어떤 그냥 기억에 그냥 하나의 장면으로만 사라지는 것인데 영상으로 이렇게 남겨져서 여러분도 같이 보고 또 우리 후손의 아이들도 언제든지 이렇게 제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를 또 들은 이거 다 좋지 않습니까? 꼭 제가 뭐 유튜브 방송에서 무슨 뭐 조회수를 많이 올려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건 그 멀리 제가 이제 두고 그렇게 해서 되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?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? 그래도 뭐 한 800명이 넘도록 오셔서 그 조회수가 올라가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좋아요. 저는 아주 뭐 그게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렇게 와서 또 보시는 분들이 있구나 해서 좋고요. 뭐 구독도 또 많이 눌러 주시더라고요.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시고 아무튼 여러분하고 이런 시절이 우리에게 와서 저의 그저 참 보잘것없는 뭐 그냥 뭐 이렇게 밖으로 드러낼 수가 없는 그런 저 혼자만의 여행입니다만은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되어서 너무도 감사하고요. 제가 사진이랑 이런 거 이제 곁들여서 올려야 되겠는데 제가 그 편집하는 게 아직도 조금 망설여져서 이제 그 초원의 그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그런 모습들은 사진으로 보여드려야 되겠어요. 그래서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준비 중에 있는데 다음 시간에 아마 그런 건 올려질지 잘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 미숙한 점을 많이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이제 편안함 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